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이 전황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4월 27일은 여러분들께 그동안 알려드렸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그 주에서 선거를 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포했던 날이죠. 그런데 선거를 안 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마치 1945년도 북한에 들어가서 이 괴뢰 정권을 세우는 그 작업하고 거의 흡사한 짓을 지금 헤르손에서 하고 있고, 헤르손 주민들은 이 공포에 시달려서 완전히 지금 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이 러시아가 대규모 대공세, 화력을 동반한 대공세를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이 나토가 지금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벨라루스 등을 동원해서 제2전선을 형성하려 하죠. 그 나라들은 여기 지금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 지금 개입하려 하죠. 그랬더니 나토도 루마니아군을 선봉으로 해서, 루마니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인접국 아니겠습니까? 루마니아군을 선봉으로 해서 미군이 섞여서 지금 국경으로 진출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일단 4월 28일 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게 엉켜 있기 때문에 전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 동안 이 사살한 병력은 40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31대를 격파, 장갑 차량은 69대를 격파, 야포 8문 격파, 대공무기 1기 격파, 항공기 2대 격추.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전차 31대, 장갑 차량 69대. 이러면 그냥 3개 대대가 사라졌다는 말이 되겠죠. 즉, 한 개 연대, 한 개 여단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군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군도 이 정도 파괴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방어군이기 때문에 이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피해가 적겠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 지도를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는데, 이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지역을 나중에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슬로보잔스키 지역에 병력을 투입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 하르키우에서 서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 전장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하르키우 동남쪽, 이지움 남쪽이 주 전장인데 러시아가 이 하르키우 서쪽을 때려버렸어요. 여기다가 대규모 포격을 동원한 포사격을 했는데, 그건 이 하르키우 서쪽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성동격서, 그러니까 이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넘죠. 그래서 이 방어하는 방어군이 많은데 여기에서 일부 병력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방어를 더 강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르키우 그리고 하르키우 남쪽에 있는 병력들을 묶어두기 위한 그런 공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6 공수사단, 모스크바를 지키는 근위 76 공수사단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공세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 외에 추가로 이지움에 공수부대 500명 정도가 또 식별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으로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지움 축선에 화력전을 강화했는데, 얼마 전부터 보여드렸던 이 러시아의 중앙군강구에서 오는 이 BM-27 220mm 방사포, 그리고 또 122mm 방사포, 또 300mm 스메르치, 다른장 로켓, 이런 것들 대규모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붓고 있는데, 전쟁은 결국 화력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력이 워낙 강하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시 북부 포위 기동을 시도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도네츠크시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2개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다가 바로 그냥 역공을 당해서 마린카를 뺏겼죠. 그런데 마린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마린카 우회해서 다시 치러 갔다가 이 치러 간 BTG 대대전술단 하나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형태대로 한 번 더 지금 양쪽으로 다시 우회 기동해서 마린카를 비롯한 두 개 축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 부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이 기동전에 떠들어갔다. 근데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격퇴되고 소멸했다라는 뉴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콜라이오 그리고 크리프리 이 헤르손주 지역에서 굉장히 북쪽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병력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미콜라이오 지역으로 뭔가 화살표가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제5 전차 예단도 들어오고 해서 이 병력이나 전력이 오히려 이 지역에서만은 우크라이나군이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미콜라이오 쪽으로 쑥 들어갔다. 저는 이걸 끌어들인 게 아니냐. 방어를 짙게 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끌어들여서 다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여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서 리만 이쪽에다 방어선을 새로 쳤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 제가 오후에 알려드린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교착 상태다. 근데 이 교착이 좀 길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번 주를 넘기면 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서방에서 지원되는 수많은 무기들이 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실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력 열세로 밀리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화력이 뭐 동등해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우세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M777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사정거리가 긴 그런 야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만 버티면 되겠다. 반대로 러시아는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모순의 상황이 두 나라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스페츠나츠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뭐 들어오는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면서 보급을 늦추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러시아군의 스페츠나츠들도 이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끊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보타주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단 하루라도 또는 단 몇 시간이라도 타격을 줘서 이 지역으로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 체계들이 증원이 되지 않도록 늦춰야 되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이 중부 지역에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27일 헤르손 인민공화국 독립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러시아가 막장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사실상의 괴뢰 정권인 군민행정위원회를 설치한 뒤에 직접적인 통치 행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헤르손 인민공화국 독립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친러 인사인 키릴 스트레무소프를 중심으로 헤르손 군민행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헤르손에 대한 직접 통치를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8일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헤르손은 이제 우크라이나 나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며 5월 1일부터 헤르손의 평화와 질서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이며 그 조치 중 하나로 헤르손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에 러시아 루블화 사용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28일 보도에서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관리들이 헤르손에서 임시정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고 러시아가 임명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헤르손 강제 병합을 선언하고 통치 행위에 들어가자 헤르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이 헤르손을 탈출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 남아 지하 저항 조직을 만들어 싸우고 있는데요. 올렉산드르 빌쿨 그리프리 군정국장은 사람들이 걸어서 또 수레를 끌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 헤르손을 탈출하고 있고 그리프리로 넘어온 주민들만 7,000명이 넘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헤르손 주민들은 러시아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을 강제 징집할 것을 우려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타국 영토에 대한 강제 병합 행위, 국제사회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게
소련이 과거에 북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네요. 북한이 김일성이를 시켜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북한에다가 신속하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북조선 이 북한 지역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1947년도에 그 임시자 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리고 이제 48년도에 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선포를 수립을 했죠. 야, 참 그거하고 똑같이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행정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강제징집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루블화 써라 그리고 러시아어 써라 라고 강제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 또 좀 봐준다. 그래서 3개월은 우크라이나 돈을 써도 되는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루블화만 써야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행위죠. 그래서 원래는 4월 27일 날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아무리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여기 뭐 투표해서 이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하자라는 게 가결이 되기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됐고 그냥 행정위원회 해서 그냥 선포한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1세기 유엔 체제의 국제 질서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죠.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2014년도에 크림반도에서 했고 또 지금 올 2월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주에서 또 했고 그리고 지금 헤르손에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하는 이 상습적인 이런 행위 결코 봐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그래서 지금 어제 유엔에서 총회를 해서 상임이사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이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거부권 행사에서 뭔가 정말 정의로운 일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그걸 제안을 해서 총회로 끌고 와서 여기서 토론한다. 그래서 뭐 거부권을 끝까지 뭐 제한하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건데 이 193개 회원국이 전부 또 만장일치 찬성을 했네요. 근데 그 말은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찬성했단 말인데 그건 뭐냐 동상이몽이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거부권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나머지 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쟤들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뭐 유엔 의미 없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헤르손에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헤르손 인구가 112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을 강제 징집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였는데 지금 뭐 이 러시아에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신나강 소총 주고 앞에서 라고 하면은 제대로 정말로 자기 고국의 그 전투원들하고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군은 여기를 향해서 총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방패로 세워서 총알바지 방패로 세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자들이죠. 정말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러시아의 파상 공세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는 러시아가 결국 최후의 예비대를 전선으로 밀어넣은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경 밖에서 대기하며 우크라이나의 전략 예비대 투입을 견제하던 제6연합군이 4월 27일부로 전선에 본격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즈움에 최소 500명의 공수군 병력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으며 하르키우 북부 지역에서 대기 중이던 제6연합군 병력도 슬로보잔스키 방면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28일 밝혔습니다. 제6연합군은 그동안 하르키우 북부 벨고로드 일대에 대기하며 하르키우 주변에서 공세 기회를 엿보고 있을 우크라이나 제3, 제4 전차예단에 대한 전략적 견제 임무를 맡아왔었는데요. 이들은 현지 시각으로 4월 27일부터 하르키우 서쪽 약 60km, 러시아 국경에서는 약 35km 떨어진 슬로보잔스키 방면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이번 공격이 이지움 축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증원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견제 의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우려처럼 러시아는 슬로보잔스키 방면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지움에 최소 500여 명의 공수부대 병력을 추가로 전개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이번 공세가 최근 대폭 증강된 포병 전력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총참모부는 하루 전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의 세베스키 도네츠강 이남으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 리만에서 리시칸스크를 잇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세를 위해 그동안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던 증원 전력과 각 군광구의 전시 비축 물자를 탈탈 털어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토가 지원한 중화기들이 전선에 도착하는 다음 주까지 우크라이나 군이 버텨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야, 이제 마지막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더 투입하기 위해서는 또 가지고 올 부대가 있죠. 그러나 대규모로 투입하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제가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러시아군의 편제, 그리고 러시아군의 부대별 위치, 그리고 이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현황,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내구력이 달았나, 얼마 정도로 지금 이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냐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러시아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완전히 목전까지 왔죠.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는 지원 전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이 마지막 엑기스를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다음 주가 가기 전에 뭔가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 우크라이나는 반면에 이 3, 4일만 버티면 되는 상황.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100m 폭의 그 강을 건너서 후퇴를 해서 그 100m 폭의 강에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여기를 방어선을 쳐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의 진격을 허용하진 않고 교착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막아내어서 러시아군이 다음 주가 되도록 더 이상 진격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선전을 계속 기대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또 지도를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이 화살표가 있는 곳에 여기 분홍색이 보이죠. 빨간색이 러시아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 분홍색은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오스킬강 동쪽 이 지역에 상당한 분홍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보이는 이 방향을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슬로반스크인데 이 슬로반스크를 뺏겨버리는 바로 이 이줌에서부터 이렇게 도네츠크까지 이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루안스크까지 이어져 버리고 도네츠크까지 가는 이 도로로 다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 루안스크 주는 그냥 확실하게 러시아가 다 장악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축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아주 많은 우크라이나군의 들어가서 이 전쟁 이전부터 지금 이 지역의 반군들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걸 지금 포위 섬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슬로반스크인데, 이 슬로반스크를 지금 다음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완전히 지금 대규모 공세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줌 남쪽으로 이 슬로반스크 쪽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러시아가 서쪽으로 지금 치고 나갔다가 한번 좌절됐죠. 그런데 이쪽도 공세를 훨씬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에서도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양쪽에서 치기 위해서 또 기동이 또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왼쪽으로 확 치고 나가죠. 그리고 아까 이 지역 분홍색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여기서 장악을 한 이후에 치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장악했다라고 하는 게 이 지역에서 증원군이 쑥 이런 경로를 통해서 치고 나온 제6연합군의 기동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오스킬강 이 동쪽을 따라서 또 거대한 이 한 줄기가 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스킬강 동쪽에서 두 개의 큰 줄기가 이 슬로반스크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때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리만 그 방어선인데 한번 이제 강 뒤로 밀려가지고 이 리만 방어선이 잘 지켜주길 바라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치고 올라가서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양쪽에서
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국경 밖에 있는 제6연합군이 지금 이 하르키우의 서쪽을 포격하고 있고, 그래서 하르키우의 방어군 그리고 하르키우 남쪽에 있는 이 부대들이 이 지역으로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양동작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목한 부분, 여기가 완전히 핵심 주 전장인데, 이 전장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드니프로 등을 통해서 계속 증원이 올 텐데, 이 며칠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견뎌주길 바라고, 뭐 이런 화살표가 하루 만에 생성됐다가 사라졌다가 그동안 그런 것들 보셨지 않습니까? 내일 뉴스에는 이게 다 사라진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벨라루스를 통해 제2, 제3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의 군사적 조치가 식별되었습니다. 루마니아군이 몰도바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친러 위성 국가이자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군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국경이 만나는 지점으로 기계화 부대를 급파했습니다.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 인근의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루마니아 육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인 피란하5 장갑차와 미 육군 것으로 보이는 JLTV 전술 차량 등이 식별되었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오신트 소식통은 이들이 몰도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서 식별된 장비는 차륜형 장갑차 20여 대와 각종 트럭 20여 대, 군사경찰 호송 차량 등 50여 대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이 행렬에는 보급품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과 앰뷸런스, 지휘 차량 등이 섞여 있어 단순한 훈련 차원의 기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의 이번 움직임은 최근 사흘간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이 해당 공격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하며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병력 이동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한 직후 식별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같은 민족으로 여러 차례 통일을 시도했었고, 지난해 총선에서 친서방파가 압승하면서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루마니아와 나토의 안보 협력을 지원한 상태인데요. 국경지역에서 식별된 루마니아 미국 연합군이 과연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지역까지 진입할지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피라나5 장갑차인데요. 이거 루마니아 거예요. 이제 이게 대규모로 기동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 소형 장갑차죠. JLTV. 이건 미군이 쓰고 있는데, 그게 루마니아에서 같이 이들과 식별되었다. 미군이 루마니아에 주둔하고 있죠. 최전선이기 때문에, 최전방이니까. 그 주둔하는 미군하고 같이 지금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기동을, 국경 지역으로 기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에서 갈라져서 우리는 러시아가 좋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인구가 한 60, 70만 되었지만 지금은 이 몰도바 추산으로는 한 35만,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신들 주장으로는 한 47만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몰도바 입장에서는 이들은 반국가 단체죠. 그래서 몰도바의 영토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거 뭐 어떤 나라도 여기를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고 그냥 러시아의 자치공화국들인 아파지아, 또 그 남오세티아 이런 데서만 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 자치공화국 3개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루마니아와 같은 민족으로서 루마니아와 통합을 시도하기도 했던 이 몰도바가, 자, 얘들은 반국가 단체, 불법 무장 단체예요. 하고 테러 지원국, 테러예요. 하면은 그 선언하고, 자, 러시아 당신네들 나가세요. 내정 개입하지 마세요. 하고, 자, 루마니아군, 미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위급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디서 식별됐냐? 바로 갈라치라는 이곳인데요. 이 갈라치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영토와 몰도바 영토, 루마니아 영토, 이 세 국가의 영토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지금 병력을 추진해 놨는데, 이 말은 뭐냐? 미군과 루마니아군은 루마니아 하나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나토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섞여 있죠.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이 갈라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몰도바고 동쪽으로 가면 그냥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지역이고, 비록 이 수도하고는 조금 멀리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들어가도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병력 이 정도는 그냥 확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군,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즉 그들이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기동을 이 지역을 했고, 이 오데사를 방어하던 5개 전투예단들이 마음 놓고 미콜라이프 그리고 헤르손 지역으로 가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국제전으로는 번지면 안 되겠죠. 3차 대전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